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양시장 모두 상승불 켰고요. 자, 이제는 다음 주 시장입니다. 5월은 사실상 이제 2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고요. 6월을 어느덧 코앞에 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스타 컨설팅 김필 총장, 타이거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먼저 타이거 전문가께 먼저 여쭤볼게요. 시장 일단 상승불 켜주긴 했는데 글쎄요. 요즘 시장 같아서는 뭐 하루하루 흐름이 달라서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오셨어요? 네, 우선 그 해외 증시가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로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에 우리도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국인들이 1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차피 예견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살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도 나중에 동반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좀 눈길을 끈 것은 투신권이 1,172억 순매수를 한 것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2,160억이 넘는 강력한 매수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환율인데요. 사실은 환율이 1,150원대 부근으로 일단 그 좀 안정을 취해야 본격적인 시장의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한번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2008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의 전망치인데요. 사실은 이때만 하더라도 1,200원 선을 하향 돌파해서 1,100원 선까지 완만한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유로화 약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환율이 안정되기 전에는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장에서 눈길을 끈 것은 그동안 그 대형주 위주의 장세, 그러니까 전차가 일단 쉬고 나서 낙폭과대주들 쪽으로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학, 조선, 철강 뭐 이런 쪽으로 건설 이런 쪽으로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의 테마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선과 관련된 테마주들이라든지 바이오 관련주들 또는 컨텐츠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시장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김필 총장님의 시각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총장님께서는 여전히 그래도 시작은 괜찮아라고 우리 투자자분들을 다독여주시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좋지 않으니까 이거 정말 믿기지도 않고 안 좋을 거야라는 생각만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게 주식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어떤 굴곡이 있는 겁니다. 그 굴곡의 폭이 진폭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가지고 개인의 어떤 구자가 달라지는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세계 시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그 낙관적인 견해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MMF 쪽으로 대기성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신수종 산업이 전 세계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머지않은 기간 내에 새로운 어떤 커다란 획이 그어지는 업종이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안 나온다면 세계는 계속적인 이런 터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세계의 지도자들은 다시 그것을 이렇게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코스닥 시장 쪽에 좀 기대를 조금 더 걸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이든 거래소 시장이든 어떤 기업이 성장성을 가지고 좋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에 들어왔다든지 기관이 들어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거래소나 이런 코스닥 종목을 보더라도요. 성장성이 있고 올라가는 주식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테크에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코스닥 같은 데도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게임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성장성을 가지고 기업 내용이 있는 종목을 여러분이 자꾸 추적해가지고 매매를 하고 실적을 바라보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 시장에 성공하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너무 많은 걸 아시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수익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우를 자기가 다우 보초를 쓰려고 그러고 하루 종일 다우 지수를 보여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예. 전략가들이 꾸준히 봐가지고 홍보해주고 거기다 예, 예.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내가 어떤 업종이 어떤 종목이 갈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타겟을 설정하고 가주신다면 이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종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요즘 너무 불안하고요. 답답하고요. 걱정되니까 그냥 뭐든 보게 되는 거 있죠. 그냥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모습인데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시기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타이거 전문가께서는 그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 화장품 관련주들 또 네. 많이 언급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흐름도 괜찮곤 했는데 저 어때요? 좀 그쪽으로라도 조금 더 추가 수익을 노릴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은 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을 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매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신고가를 돌파를 했거나 이제 음봉으로 전환해 있는 흐름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이블 CNC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이죠. 61,800원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일단 뭐 매물이 쏟아지진 않았습니다만 단기적인 조정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 조정이면 시장에서 다시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에이블 CNC와 같은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대형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네. 또 대형주들 쪽에서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뭐 반대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필 총장께서는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싶으신지 또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화학적으로 또 매기가 좀 쏠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화학적으로 어때 보여요? 쏠렸지만 제가 네. 봤을 때는 그 낙폭과대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는데 저는 낙폭과대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낙폭이 컸었겠습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낙폭이 컸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어서 올린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식이라는 예. 것은 가는 어떤 그 속성에 의해 가지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상향으로 간다든지 횡보 후에 다시 출발한다는 그런 것이 빠르지 깊이 빠져가지고 그것이 오르는 V자로 간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정유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확률이 낮은 낙폭 과대 업종인데 일시적으로 말 그대로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거지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한 3분기 정도 돼야 화학 경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네. 이 6월이 지나고 3분기 돼야 움직이지 않겠는가 아직도 좀 멀어 그렇게 보고 보인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럼요. 그러네요. 말씀 듣고 나니까 낙폭과대주 많이 떨어졌으니까 실적만 겸비된다면 좋아라고 하지만 또 그 떨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전략들 이제부터 세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시 쉬어갈게요. 이준희 앵커 만나고 오시죠.